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윤석열 신임 대통령 취임을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총리를 포함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 정책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드디어 미디어 정책을 내놨다고요? 네, 미디어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26일 발표된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모두 앞다투어 다뤘습니다. 뉴시스는 인수위 미디어 혁신위원회 설치, 토종 OTT 육성 방안 추진, 한겨레도 인수위 대통령 직속 미디어 혁신위 설치, 한시적 싱크탱크 역할을 비롯해 거의 모든 언론사가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네.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미디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미디어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도와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현재 미디어 정책 부서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좀 분산되어 있어서 네. 통일적인 정책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내 부처 위에 또 다른 위원회가 그것도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면 결국 공무원들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인수위가 아무리 한시적 싱크탱크라고 역할을 규정했다고 해도 결국 미디어 전반을 통제하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도 현재 밝혀진 바는 공무원, 전문가, 학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이라든가 특히 이제 언론 현업단체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자칫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 양산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었던 언론 장악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방송 미디어 관련 정부 기구와는 또 별도로 설치될 미디어 혁신위원회, 싱크탱크 역할을 할지, 또 다른 언론 장악의 전례를 밟을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크다, 이런 목소리 전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 규제 완화도 중요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 또 다른 핵심은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발전 방향성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아주 강조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새로운 방송 플랫폼이 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좀 고사당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 업계를 좀 되살리겠다는 건데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 건 역시 일부 기득권 방송 사업자에만 이득을 줄 것이란 평가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한국경제 4월 26일자 미디어 산업 키운다더니 기득권 가진 방송사에 특혜 몰아줘. 네. 기사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날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는데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역시 이제 지상파 지분 10%나 종편과 보도 채널 지분은 30%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규제, 그리고 지상파 유료 방송 간의 겸용 제한이나 방송관계 제한 등의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네. 일단 인수위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당장 혜택을 보는 언론사가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네, 인수위의 예고가 정책화된다면은 SBS 대주주인 TY홀딩스, 아마 옛날 이제 태영건설입니다. SBS 대주주죠. 네. 네, TY홀딩스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편의 경우 현재 방송법 8조 3항에 따라서 신문은 종합편성 채널 주식의 30%를
그 초과 소유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화되면 신문사의 종편 지배력이 이제 강화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종편 사업자들의 재승인 규제 완화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 이제 현재 종편 등 그 일부 그 채널 사업자들이 방송법에 따라서 3에서 5년 정도 승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방통위에서 재승인 절차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역시 이제 종편을 운영하는 일부 언론사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윤당선인의 당선 직후에 방송과 미디어 업계에도 규제 완화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시화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예, 이런 우려, 지적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죠. 포털 관련 미디어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선거로 미뤄왔던 언론 법안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 뉴스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2일 언론개혁 법안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주로 포털 뉴스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첫째는 포털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서 기사 추천이나 배열, 편집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되었는데 이번에 아예 금지로 확정한 것입니다. 네. 둘째는 포털 제휴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논란이 되었던 포털 뉴스 내에서의 뉴스 보기가 아닌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이제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도 의무화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지역 언론사 기사 노출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민주당의 당론으로만 채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 의석이 170석이 넘는다는 점에서, 법제화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민주당의 이런 포털뉴스 개혁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언론사의 개별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의 이득이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의 포털 관련 법안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이 이제 4월 20일자에 누구를 위한 포털 뉴스 편집권 박탈인가? 그리고 이제 기자협회보가 4월 22일자에 언론사의 포털 개방, 포털 잡으려다 뉴스 생태계 왜곡 우려 등의 기사에서 분석했는데요. 네. 요약해보면 이런 문제제기가 따릅니다. 첫째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항상 인터넷 뉴스에서 나오는 국내 사업자만 강제하고 해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법이란 비판입니다. 구글도 법으로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요. 이 법은 사실은 구글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김의겸 의원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구글 규제는 그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에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네. 네이버하고 다음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예요. 네. 그런데 구글은 아직 한국에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구글이 그 문체부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네. 국내 사업 주소지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의도된 퇴짜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일부러 국내 사업 주소지를 적지 않아서 그냥 퇴짜 맞으려고 된 거다. 네, 이런 비판도 있었죠. 이제 주소지를 적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 앱 기반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버전에서도 뉴스 서비스로 대여를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포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종 포털인 네이버 다음 이런 데만 규제하고 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런 역차별 논란이 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금 다수당인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 법안을 좀 법제화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또 아웃링크 문제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그 포털의 인링크 뉴스의 장점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광고도 적고 그래요. 이용자가 읽기 좋은 구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웃링크를 한 언론사 경우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민망한 뭐 성형외과의 비포 애프터 사진, 뭐 심지어 이제 성인용품 광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뉴스를 가족과 검색하면 나오는 뭐 민망한 제목의 뉴스도 많고요. 이런 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지 아웃링크도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한 20분 동안 그 포털 제2언론사의 구독판을 조사했는데, 네. 그 제2언론사의 구독판인 경우도 어떤 제목이 있는지 보면 걱정이 더 앞서거든요. 네. 뭐 한 연예지는 제목으로 비키니 입은 여가 보일락 말락, 뭐 스포츠지 신문은 뭐 땡땡 가슴 간신히 가린 천조각 등으로 정말 방송에서 이야기할 민망할 정도의 표현들이 버젓하게 그 뉴스 제목으로 점철되어 네.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수준으로 심각한데 아웃링크로 전환된다. 그러면 조회수 경쟁에 더욱 불붙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 제목 장사가 또 나타날 거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언론사마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방문자 수는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서버 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소 언론사나 지역 언론 같은 경우 아웃링크가 의무화가 돼버리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실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이 언론사 편집 구독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대에 뒤떨어진 아웃링크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무척 공감되는 지적이세요. 사실 이 구독자 입장에서는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를 보면 깔끔하잖아요. 뉴스 내용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링크가 의무화된다면 모든 뉴스가 자체 언론사로 들어가서 봐야 한다는 건데, 사실 언론사 페이지 들어가면 교수님 언급하신 그런 참 선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광고가 너무 많이 떠요. 그것도 수시로 계속 팝업이 뜨니까 그걸 계속 클릭해서 지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털이 이번에 이제 제2 언론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이 또 법조문에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포털이 인터넷 신문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제 언론 자유 측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방향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적인 연성 뉴스 콘텐츠나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일삼는 이들이 만약에 언론사를 등록한 다음에 포털에 입점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단순하게 퇴출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한 번 확산된 가짜 뉴스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좀 심각합니다. 네. 취지는 이해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뉴스의 품질과 그리고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금지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와 언론단체에서는 알고리즘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게 검증받으면서 좋은 기술로 사용하자는 의견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역시 인공지능도 뭐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이고 또 언론 분야에서 응용할 분야도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스포츠나 기상정보, 주식정보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작성 기사가 서비스되고 있어요. 네. 일부 언론사에서는 아예 인공지능 기자를 두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뉴스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 특히 미디어 기술 발전과 신서비스 개발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뭐 영향평가 제도, 일종의 이제 환경 영향평가와 같이요. 네. 도로나 이제 교량 건설의 환경을 살피는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거든요. 뭐 이런 거나 뭐 포털 알고리즘의 투명성의 검증을 제도화한다든가 이런 현실성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면은 좀 그 포털사들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문제점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컨대 언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건데 오히려 이 법이 과거로 퇴행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포털뉴스 개혁. 앞으로 국회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좀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포털뉴스 관련 법안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